자꾸 이제 오늘 고민 사연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 것도 빨리 한번 해서 통으로 가볼게요. 자, 작년 5월 생글생글 웃으며 일하다가 그 작년 5월이니까 2023년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보기 싫고 목소리가 듣기 싫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 그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책임감 투철했던 제가 미친 것처럼 하루 만에 모든 걸 버리고 그날부터 집에 은둔하게 되었어요. 홀로 지낸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되셨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현관 밖을 나가지 않고 오직 남편만 보고 지내요. 사람만 보면 과오비 와서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나는 낙오자인가 싶어 우울감이 심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5년 동안 살면서 가장 무기력한 순간입니다. 이거 이제 건강, 멘탈 다 같이 복합된 내용이긴 한데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비슷하다? 뭐 느낌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나는 이분은 사실 앞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치. 이게 약간 좀 뭐 숨쉬기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그 본인이 우울감이 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내시다가. 그 순간이 넘어설 때 약간의 공황장애? 정말 초기 공황장애. 식으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추측이지만 분명히 사람들한테 본인은 괜찮은 척 하면서 참고 배려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한 거지.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 보기만 해도 이제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는 그치. 소름 돋는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냥 너무 싫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분이 저는 사실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트러블 당연히 있죠.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트러블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 트러블 문제로 나는 막 이렇게까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복합적인 거. 예를 들면 뭐 가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뭐 당연히 그게 합쳐졌겠지. 그 다음에 뭐 지인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느 순간 빵 터져서 저도 힘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때문이지. 이렇게 직장 동료들만 이렇게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공황장애가 와본 적은 없지만 못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완벽주의자였어요. 못 믿어. 못 믿어. 어떤 거였냐면 뭐 여러 사례들이 하나가 있는데 남 앞에서 옷도 진짜 매 순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완전 어릴 때구나. 어릴 때도 수학여행 가는데 진짜 짐 가방 이만한 거 싸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엄마가 막 미쳤다고 너가 무슨 모델이냐 연예인이냐 남녀공학이었어? 그쵸 공학이었죠. 근데 완벽주의라서 그런 게 미쳤다라고 했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뭔가 혼나면 안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강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방송을 하면서 티조거리 입고 다녀요. 옛날 제발 신경 쓰라고 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나라는 사람을 꾸미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 힘듦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땐 병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나라는 원래 사람이 있잖아. 본질 껍데기가 아닌 그냥 내가 싫을 때 이 사람한테 진짜 싫었어. 근데 웃으면 병 나잖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돼. 회사에서? 내 이미지가 어떻든
아니 갑자기 저는 빵 터져. 피디님 표정 안 보여? 아니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싫어요 이런 건 나 너 아니지만 싫어. 이렇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싫은 부분이 상사 저 어. 상사님 저희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도 감사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톤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할 것 같아? 그 후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순간 그걸 적어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안 무서워. 즐겁더라고. NG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 삶에서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어차피 내가 발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실수도 많고 허점 투성입니다라고 얘기를 그럼 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만약에 막 대표님을 막 욕해. 욕하고 뭐하고 하고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 있어도 어떨 것 같아? 이게 마음을 확 내려놓으니까 세상을 살기가 생각보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치.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내려놔. 근데 그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되는 게 쉽지 않고 맞아. 그렇게 되기까지가 진짜 막 별별 일이 다 있어야 되고 요만큼도 내려놨다가 이만큼도 내려놨다가 다 해보지. 근데도 그 밑이 계속 더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나 같은 경우는 난 이런 스타일이었어. 예를 들면 나는 나 싫은데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 배우자님이랑도 많이 싸웠지. 그쵸. 아니 나 싫어. 그러면은 이제 얼굴 변할 거 아니야. 그치. 썩소. 왜 어쩌고저쩌고 할 거냐. 그럼 나 이렇게 그럼 너나 해. 어. 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맞춰야 돼? 그치. 그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얘기한 건 아니고 그치. 나도 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치.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하다가 나도 지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치. 왜 말이랑 행동이 다르지? 그치. 이런 생각하니까 맞아. 너도 그랬잖아. 언니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뭐 과장님이나 차장님들한테도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불만이 점점 나오니까 이게 나도 약간 막 그렇게 가식을 못 떨어가지고 대놓고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그치. 그러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앞에다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뭘 할 때 안 껴줘. 안 껴줘. 왕따 아니 왕따가 되는 거지. 뭔가 보니까 나중에 쓱 갔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어떨 것 같아요? 더 그치, 자존감이 그러실 수 있지. 내려가고 소외되는 그럼 그때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해서 수습을 한다고 해도 안 돼. 근데 이미 늦었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 사연자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그냥 대충 하는 업무도 이분은 대충 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뭐 보통 회사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정치 생활하면서 또 인정받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회의도 분명히 생기셨을 거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주어지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참고 살아오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갑자기 뭐 별거 아닌 한두 마디를 했을 때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올 때 있잖아요. 있죠. 막 진짜 있어. 인간 자체가 너무 싫어진다. 너무 싫다. 어떻게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것 자체가? 어떨 때 느껴요? 난 있어. 저는 영화 보면서 많이 느껴보고 이제 영화? 갑자기?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좀 긍정적인 지금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난 부정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굳이 회사 생활에서 찾아보다가 보면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정치질을 저렇게 심하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 주변 상황에서 막 인간이 진짜
역겹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별로 없었어. 근데 오히려 꼬꼬무 보면서 많이 있었어 그런 거. 꼬꼬무 보거나 막 세상 다른 사람들 세상 있잖아.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셨어. 나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목소리도 듣기 싫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목소리 듣기 싫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너무 짜증나. 빨리 내리고 싶다. 이런 적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가식적인 거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가식적으로 생활 안 했더니 그치. 나중에 그런 식으로 힘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가식 떠는 게 싫어서 이중인격 되는 게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다 가식 떨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내가 이상한 게 되는 그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아서 지금은 좀 싫어도 좀 네 뭐 이런 식으로 넘기고 속으로 미친 새끼 그냥 이러고 마는데 너무 소름 돋기 싫다. 이거는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어떠냐면은 막 와서 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어색하잖아. 그럼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오늘 너무 막 이렇게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한 번은 넘어갔어요. 뭐지?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 그리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웃고 막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걔가 내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뭐 누구야 땡땡땡아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소름 돋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류가 꼭 있잖아요. 회사 가면은. 그치 있지. 그런 사람. 나 그런 사람 있으면 이렇더라고. 너무 싫고 막 그 이분은 사실 너무 그러니까 자꾸 같은 워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조금 이렇게 더러운 것도 묻히고 더러운 꼴도 보면서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인지를 깔고 나서 시작을 하면 왜냐면 사람이 기대감이 있으면 실망이 큰 거지만 원래 저는 기대를 안 해요 사람한테 별로. 그게 깨달음이 왔었거든. 모든 사람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아. 근데 하다 보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냥 티야 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마 사람에 대한 고결함, 그다음에 인간의 가치 이런 걸 높이 생각하셨던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인간의 그 뒷면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나면서 환멸을 아마 느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인간이 더럽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것 동물 중에 하나가 사실 인간이잖아요. 가장 너부터 이기적이고. 없어져. 저도 없어져야 너부터 없어지면 지구야, 돼. 미안해. 네네. 그거를 저는 알고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좀 나아졌는데 이 사연자님은 사실 이거 오래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동안 많이 참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고 그 참아온 기간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 다 틀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회복이 안 되실 건데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저는 여긴 도움이 안 돼. 너무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그래. 이게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고자인가 싶어 우울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거를 갑자기 책임감이 많았던 내가 그치. 그만두고 모든 걸 다 저버리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남편만 그치. 쳐다보면서. 그럼 이제 내가 원래 일을 했던 사람인데 되게 무기력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되게 바보 같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내가 말한 이유에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 보고 같이 지내는데 왜 나만 이러지? 아,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 있고 한다는데 왜 나는 이러지? 나는 왜 바본가 병신인가? 왜 내 성격은 이러지? 이게 되게 깊게 파고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진짜. 그리고 남편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또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걸 이해하고 위로를 잘 해주시는 분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좀 뭐 좋은 날이 올 거고 뭐 이렇게 우리 치료받자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냥 평범한 남자 같았으면 그냥 또 예를 의심할 수도 들면은 있고. 누구나 다 그래. 근데 극복할 여기는 수 보면 있어. 남편만 보고 지낸다는 걸 보니 남편이 남편분이 착하신 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다행이다. 그래도 좋은 남편이 있다라는 거는 행복한 일인 거니까 물론 좋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기력하대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집에 있다는 것 자체로 무기력하거든요. 그치. 난 이 맞아.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 게 내가 요새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일을 쉬고 요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을 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조금씩은 하지만 그치, 그리고 그치.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짜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아,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너무 우울감이 생기는 거지. 나만 나고자 같은 거예요. 남들은 다 달리고 있고 괜찮아 보여. 행복해 보여.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만 제자리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작년 5월에 그만뒀으니까 지금이 1년이 됐잖아요, 벌써. 그럼 1년 쉬면 우울감이 엄청 심하게 올 거예요. 그치, 오시겠죠. 그리고 나이대가 지금 막 예를 들면 20, 30대 때 이랬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치. 근데 본인 자체가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만약에 조금만 어렸다면, 내가 10년만 어렸다면 이걸 해볼 텐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우울할 때가 많고, 근데 이분도 지금 이 45년 살면서 가장 무기력한 순간이래잖아요. 그치. 이 다시 나이가 뭔가를 있으시니까 하기가. 이 나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자분이시고 그치. 다시 취직하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창업하고 새로운 사- 걸 도전하기에도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분명히 자기 마인드에 이런 지금 아픔이 있으니까 그 마인드에 계속 뭔가 장애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사나 사업이나 취직이나 모든 게 되지 않을 판에 나이 때문에. 근데 이런 순간이니까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리는 솔루션은 저도 사실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알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했던 방법은 잠이 안 오던 뭐 오던 잠이 안 오고 뭐 아침에 깨고 저는 그랬거든요. 걱정이 많으니까 새벽에 그치, 잠을 자꾸 못 자지. 눈이 깨고. 떠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저는 무조건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가 일찍 떠오르는 그 날은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그것만 해도 진짜 성공이거든요. 하루를. 그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걸 적었어요. 하고 싶은 거라든지 되고 싶은 걸 우선은 버킷리스트처럼 적고 그거에 있어서 디테일적으로 해야 되는 걸 다시 적은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니까 조금 회복이 약간씩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순간순간 또 와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소용이야. 있나. 무슨 의미야. 내가 지금 더 병신 같은 날도 있어요. 내 느낌에. 그런데 그거마저 안 하시면 사실 제가 뭐 친구나 동생들이나 언니들이나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사람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어요. 살아줄 사람 없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조언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너를 붙잡고 나 너무 우울해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결국은 내 자신이 내가 극복해야 되니까 뭐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요새는 그게 막 이상한 게 아니니까 상담도 가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도 받는 것도 저는 권하고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약물 치료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좋았대요. 그치, 일시적으로 확실히 좋은 점들은 좋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하면은 그게 또 호르몬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저것 꼭 해보세요. 왜냐면은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면은 나쁜 생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본인을 바라보는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때문이라도 꼭 버킷리스트를 우선 적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45년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잠깐 누구보다 잘 사셨을 거야 아마. 1년, 2년 쉬고 또 뭐 3년 쉬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맞아.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발판으로 다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 기회가 된 거니까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인간관계는 저도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진짜 못 들을 소리도 들어보고 최근까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마음도 근육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만약에 그 사람이랑 이렇게 돼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을 나는 했냐면은 이 사람은 내 관계에서 여기까지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더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알아서 내 시간을 좀 절약해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소중한 내 가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극복했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 아, 사실 거의 솔루션을 다 주셔서 제가 딱히 첨언할 건 없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다라는 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그 시간은 저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만큼 더 즐기시고 왜냐면 사실 또 뭔가를 하려낼 때는 쉼이 없을 수도 있고 휴식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무기력한 생활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하시고 뭔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 하실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씩 산책부터 뭐 산책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오늘 하나만 하기 밥 한번 맛있게 먹기 맞아요. 뭐 그런 소소한 미션들을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고 이왕 가능하시다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건강해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에너지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당한 거리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안부 정도 묻는 거고 그리고 게임 끝나면 또 각자 생활로 넘어가고. 아니야, 근데 그것도 힘드실 것 같아. 그치, 실수도 있는데. 요가를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요가. 것도 괜찮고. 그냥 처음엔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그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명상이나. 그 명상할 때 그 좋은 사람 어떻게 좀 잘 찾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맞아요. 그분 목소리,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 명상도 요가도 있으니까 집에서 우선 하시다가 그치. 몸을 움직이다 보면 약간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조금 생겨요. 그치. 그리고 맞아. 식사도 건강하게 드세요. 건강하게. 맞아. 아무렇게나 진짜. 드지 마시고 그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 돌이켜볼 수 있고. 남들한테만 맞춰주느라고 생글생글 웃느라고 그치. 지친 거거든요. 맞아. 그럼 지금 한번 다시 리부팅, 그치. 할 수 어차피 있는. 사연자님의 인생의 주인공은 사연자님이시니까. 맞아요. 남들이 그 기분을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한테 제가 주로 하는 말인데 너희 자신이 소중하면 남이 너의 기분을 망치게 놔두지 마 라고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뭐 그게 조언이 되실 수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 징그러운 사람들 막 나한테 그래. 어떻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까지 인연인 거예요. 그래. 그냥 맞아요. 더 길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 근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나랑 맞고 안 맞고인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그 상황이 친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상황이. 얼마나 맞느냐. 근데 사실 제일 친구 베스트는 남편이죠. 그치. 남편. 맞아.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좀 그러네요. 그치. 가족. 그러니까 가족에 있는 누군가는 그렇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니까 너무 풀주걱이지 마시고 깔아앉아 계시지 마시고 소소하게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따로 주세요 문자를. 그리고 제가 진짜 알려드릴게요. 용기가 나시면
사연자님은 꼭 여기 오셔도 되니까 저희가 출연료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테니까. 아, 안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가면 쓰고 저희 가면 하나 더 외계인 있어. 가면도 있거든요. 외계인 가면도 있고 만약에 사연자님이 원하시면 또 수다도 떨면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용기를 내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힘내세요. 이 사연까지 해서 네. 이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빠생. 빠생 힘내세요. 화이팅.